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할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검찰 항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남은 재판이 또 3개나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인 어제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판결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좀 지적한 겁니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체증 법칙의 위배, 그다음에 경험칙의 위배, 그다음에 판단 유탈.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간단한 겁니다. 체증 법칙의 위배는 중요한 증거들을 그대로 유불리 따짐없이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였을 때, 이를테면 김진성이 허위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허위로 말해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고의성이 없었다든지 여러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불리한 어떤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증거 수집의 일반적 법칙에 위배됐다라는 것이고요. 경험칙 위배는 이겁니다. 지금 판사의 어떤 판결문을 보면 시켜서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위증교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 즉 위증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것이 보통 이제 상식적인 것을 위배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판단 유탈이라는 부분은 2018년 12월 달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위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판사의 판단이 판단 유탈이다. 즉 판단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화를 했을 때 위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위증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위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하고 한 것인데, 위증을 요구할 당시에 재판정에서 그 위증하는 어떤 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판단 유탈,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 펼쳐질 2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가 다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도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네, 이 위증교사 1심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대표가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또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30여 분가량의 전체 녹취와 이 변론 요지서 진술 등
다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지만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요. 30분의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지금 아까 그 녹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달라.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구성할 필요 없고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 10여 차례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녹취록에 내용 보면 이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집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위증한 것도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했던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했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논란이 되는 핵심은 뭐냐면 KBS 측과 당시 성남시 김병량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 간에 합의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이재명 당시의 변호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 변호사와 녹취록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김모 씨가. 그런데 본인이 다른 재판에 가서는 김병량 시장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실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과 통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으면서 그 당시 다른 재판에 가서는 본인이 그렇게 김병량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본인이 위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도 없을 뿐더러 이게 과연 재판에 영향을 미쳤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위증의 내용 자체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위증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언을 요청하는 거 예를 들면 들었던 대로 얘기해달라 이거는 통상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뭐 예를 들면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에게 전화해서 증언을 요청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론 요지서를 보냈으니까 이대로 얘기해줘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생각나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호인들이나 아니면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 차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증언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재판의 판결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검찰이 항소를 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지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심 재판부는 김모 씨의 증언 6개 중 4개는 유죄, 그리고 2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 내가 자백한 부분이 오히려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발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검찰의 항소 내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걸 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 그 500만 원으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 이제 이게 더 깎일렀던 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일단은 1심 재판부도 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신중하게 좀 판단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예. 사실 가장 황당한 부분이 1심 판결에서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모 씨에 있던 위증 부분은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제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구였고 고의성이 이제 없었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여기 대해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게 그러면 왜 김모 씨는 본인이 감옥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왜 위증을 했느냐. 예. 이것은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정진상 그 김용이 이 김모 씨에게 그 이런 어떤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직접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서가지고 통화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그런 어떤 사항도 모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변론 요지서를 주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김모 씨가 받아들여서 이제 위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위증을 한 김모 씨가 왜 위증을 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했는데 왜 위증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니까 위증인데 왜 위증 교사는 아니란 말이냐,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국민의힘 나름의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게 됐을 거다, 이런 것들 얘기를 같이 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위증을 할 수 있는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거든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동정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판결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검찰이라든지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증을 하는, 오바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입증해야 되는 사람의 몫은 검찰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